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전남대병원에서 아빠 찬스를 이용한 채용 비리가 드러나 비난을 샀었죠. 그런데 조선대학교에서는 수업에도 나오지 않은 대학원생이 아빠 찬스 덕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유 강화 고분자 복합 재료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에 다니는 이모 씨가 박사 학위 논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씨는 이 논문으로 지난해 2월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박사 학위는 정상적으로 취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에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석이 인정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이 경찰 조사와 대학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알고 보니 이 씨의 아버지가 같은 학과의 학장이었습니다. 이 씨는 학장인 아버지에게 새 과목을 들었는데 출석도 거의 하지 않고 최고 학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 9명에게서도 7학기 동안 20여 과목의 출석과 과제에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 씨에게 특혜를 준 교수들은 학장인 이모 교수의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빠 찬스가 힘을 발휘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런 사실을 밝혀냈지만 정작 대학원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한 교수는 대학원 측에 이 씨의 박사 학위를 취소하고 관련 교수들을 징계하라고 알렸지만 대학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에 아들에게 특혜를 준 교수가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원 위원회에서 이제 계속 위원회가 된 게 사실은 당시에 대학 원장님하고 위원이셨어요. 네, 그런 것도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이 이모 교수와 다른 교수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조선대학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조선대의 학위 관련 비리가 이번뿐만은 아닐 것이라며 대학에 자정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선대 자체적으로 정말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만연돼 있는 어떤 학위 조장 내지는 학위를 그저 필요 위해서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어떤 관행들이. 한편 아들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교수는 취재진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남구의 한 동장이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A 동장이 보건 휴가를 내는 여성 직원에게 진짜로 아플 때 쉬라며 폭언을 하고 회식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남구청이 조사를 통해 A 동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대개 소설 즈음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더 추워지기 마련인데요. 절기상으로는 이렇지만 오늘부터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은 모두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광주의 낮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니까요. 이 점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 소식도 들어있어서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남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밤한때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요일 비 소식만 아니라면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지금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 걱정도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남구와 서구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 당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돗물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관련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름 냄새가 나고 이물질이 섞인 채 학교와 가정에 공급된 수돗물. 광주시 상수도본부가 사고 당시 146차례에 걸쳐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총 13번 나프탈렌이 검출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나프탈렌 농도는 수돗물 1리터당 3-4 마이크로그램 정도, 최대치는 127 마이크로그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돗물에서 기름 냄새가 났던 것은 나프탈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냄새 물질의 원인을 저희가 뭔가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다른 것들이 특별히 나온 게 없고 나프탈렌이 미량이 들어있어서. 나프탈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2002년부터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고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특정 수질 유해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먹는 물 기준 항목에 나프탈렌 수질 기준이 없고 워낙 적은 양이어서 사고 당시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출량 자체가 극히 미량이고 저희가 말하는 수질검사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에서는 철과 아연 등 중금속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만한 물질이 또다시 검출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 상수도간 3,970km 가운데 2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인데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과정에서 비슷한 수돗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돗물 안전 관련 정보가 뒤늦게 공개되고 사고 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과 대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점검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수돗물에 대한 질 그리고 신뢰가 판단이 될 거라고.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하세월인 가운데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나 방사능 수치가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수돗물 관련 정보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 공무원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설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이번엔 주식회사 한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양은 광주중앙공원 일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입니다. 당초 일지구에 의향서를 낸 곳은 광주도시공사와 한양 두 곳이었고 처음 평가에서는 도시공사가 압도적인 점수차로 1위를 기록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지만 지난해 말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직후 스스로 지위를 반납하면서 차점 업체인 한양으로 우선 협상자가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 9월 이미 압수수색한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유리한 지위를 스스로 반납한 경위를 조사했고 이번에 압수수색한 한양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를 압수수색하는 등 주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수사에 집중해온 검찰이 관련 기업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됩니다. 중앙공원 1지구뿐만 아니라 2지구 역시 금호산업에서 주식회사 호반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호반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이런 사실관계와 의혹을 묻는 질문에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해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 노조원들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를 촉구하며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노조는 인력 충원 규모 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여당인 민주당이 사태 해결을 위한 공식 입장을 내놓으라며 오늘 오후 6시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KTX 호남선의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69% 수준으로 떨어졌고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3% 수준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간에 우리 대표팀이 이른바 누더기 유니폼과 매직으로 국가명을 쓴 수영 모자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샀었죠. 문체부가 이 문제로 대한수영연맹을 감사했는데 어이가 없고 이해 못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유니폼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유니폼 없이 시상대에 오른 다이빙 대표 선수, 매직 코리아 수모를 쓰고 출전한 오픈워터 선수까지 안방에서 열린 세계수영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좀 더 준비성 있게 했으면은 그 세계적인 경기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당시 대한수영연맹은
후원업체 선정이 늦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은 지난 3월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후원사 2곳을 선정했지만 한 달 뒤 이사회에서 이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일이 촉박해져 유니폼을 제작하지 못했고 후원금도 줄어들어 수영연맹은 13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중에 그 업체 하나가 생활체육 관련된 업체로서 세계 수영연맹의 그 공인을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업체의 옷을 입는다는 게 좀 창피하다. 이 문제로 수영연맹은 대행 업체와의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9억 원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이 권리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문체부는 담합이나 이면 계약 등 다른 비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맹 회장과 부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은 개최국 자격으로 대회 참가가 이미 결정돼 있었지만 선수 선발에 늑장을 부리는 통해 한 달만 훈련하고 대회에 나와야 했습니다. 경영 종목의 선수 선발 기준도 대회 직전에 예고 없이 바꿨습니다. 문체부는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연맹 관계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연맹에는 기관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무대를 휩쓸며 올 시즌 최고 스타로 떠오른 안세영 선수도 출전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미지의 인물에서는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셔틀콕 천재소녀 안세영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세계 대회들도 많이 다니지만 특히 광주에서, 고향 광주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응원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여기 제 고향 광주에서 하니까 응원해 주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힘이 나고 그러는데 조금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부담도 되는 것 같아요. 대회에서 그동안 1등을 하면 어머님이 신발을 사준다는 내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 대회에도 내기가 걸려 있나요? 이번 대회는 내기보다는 제 소원을 좀 거는 것 같아요. 어떤 소원을 빌 생각이에요? 서핑은 제 낙이니까 그걸 할 것 같아요. 올해만 벌써 4번째 우승을 챙겼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떤 거였나요? 이번 수두리만컵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랭킹 낮았었는데 세계 랭킹 1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게 좀 기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딱 이겼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래도 한국 대표팀에 조금이라도 힘이 된 것 같아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별명이 천재소녀일 정도로 어릴 때부터 배드민턴의 두각을 나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드민턴을 어떻게 또 왜 배우게 됐나요? 부모님께서 생활체육을 하게 되셨는데 거기서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재밌어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기본기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항상 반복 훈련을 계속하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뭐 스피드 훈련도 많이 하고 고등학교 다시 올라오니까 이제 공격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역대 최연소 태극마크를 달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본인한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시 이제 꿈을 이뤄가지고 다시 꿈을 되잡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그 당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네, 이제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배드민턴 선수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단 모두 운동선수의 꿈의 무대인
그 올림픽에서 올림픽 나가는 게 제 목표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제 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메달권이 제일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궁금한 걸 많이 여쭤봤는데 그럼 이번에는 안세영 선수가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한 만큼 그래도 시합 때는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도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되게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시고 그랬는데 네, 제가 효도해야죠. 메달도 많이 따고 그래서 부모님께 힘이 되고 싶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안세영 선수 이미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주말마다 산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흥 파령산에는 최근 힐링을 주제로 하는 편백 치유의 숲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함께하기 좋은 파령산으로 떠나볼까요? 정수정 여행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저희가 전남 지역의 매력적인 산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고흥 파령산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파령산입니다. 8개의 봉우리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파령산인데요. 중국 위왕의 새순물에 8개의 봉우리가 비쳐 그 산세를 중국까지 펼쳤다라고 해서 팔령산으로 이름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세가 험하고 그리고 기암괴석이 많아 스릴을 즐기는 산행인들에겐 정말 그만이고요. 정상에 오르면 저 멀리로 대마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령산에서 바라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발 아래 펼쳐진 점점이 섬들 사이로 수려하고 아련한 풍광에 젖어올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산세가 완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등산 코스를 좀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산이 험한 데서 이렇게 난이도 선택이 좀 중요한데요. 네. 고흥 근청 누리집에서 난이도별 코스가 잘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추천하는 코스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싸목싸목 단풍길이 있는데요. 매표소에서 출발해 휴양림을 다녀오는 코스입니다. 지금 요맘때가 가장 아름답고 예쁘죠. 그리고 그렇군요. 또 팔령산을 더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3시간 40분 코스인데요. 능가사에서 출발해 일봉부터 팔봉까지 지나 남포미술관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화면으로만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네. 또 재충전이 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이 파령산이 네. 치유 관광 명소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지난 10월 말에 개장을 했는데요. 팔령산 편백숲 치유의 숲에 편백숲 체험 공간이 체험길이 마련이 됐습니다. 노르딕 워킹 코스와 네. 더불어서 테라피 센터까지 이렇게 휴양과 힐링을 위한 공간인데요. 여기에 또 유아숲 놀이터가 아주 네. 인기입니다. 유아숲은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했는데요. 오감을 통한 체험 활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숲속에는 누가 사는지에 대한 숲 해설도 준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숲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숲속 자연물을 이용한 나만의 기념품 만들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치유의 숲 안에는 테라피 센터도 마련이 돼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온열실과 족욕실 그리고 또 반신욕실이 있고요. 쉼터에선 고흥의 또 특산품이 유자잖아요. 네. 이 유자를 비롯해 유기농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강의실에서는 또 요가와 기체험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치유와 운동 효과를 가져다주는 치유숲길 노르딕 워킹이 한 10km 정도 코스가 아주 인기인데요. 네. 이곳에선 숲속 음악당과 또 야생화길, 돌탑 정원 등이 이렇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말 어디로 갈까 고민이 많으시죠? 이 고민이 많으신 분들 멋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팔령산에도 다녀보고요. 그리고 또 편백숲에서의 오감만족 체험 해보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죠? 네, 오늘 정수영 여행작가와 고흥 팔령산으로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 전남 22개 시군에서 발행될 지역 화폐가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종이로 된 지역 화폐 영광사랑 상품권 발행을 시작했던 영광군. 젊은 층이 딱히 현금을 소지하지 않는 점을 고민하다 이달부터는 카드 형태의 상품권도 도입했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전남에서는 카드형 지역 화폐가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와 달리 60세 이상의 카드 발급 비율이 13% 선에 이르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70대, 60대 고령층들 그런 분들도 다 설명해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고 그 자리에서 막 한도에 50만 원까지 다 충전하고 가시고. 예. 올해 전남 22개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 상품권은 1,108억 원 상당.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내년에는 2,500억가량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권 깡 방식의 지역 화폐 부정 유통 우려를 떨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 화폐 발행이 늘어나는 상황. 이 때문에 액면가 할인 대신 적립금을 얹어주는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 화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는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해 종이 상품권처럼 가맹점 확대에 목을 맬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기존의 방법을 따라하다 보니까 지류 상품권을 선호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모바일하고 전자 상품권이 조금 더 많이 도입될 걸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 이어 최근 담양군도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시작했고 완도군도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열매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어제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73일간의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목표액은 53억 4,900만 원으로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5.18 민주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신안 흑산도 주민들이 흑산공항을 조속히 건설해달라는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19일에 열린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 국민 패널로 참석했던 정일윤 씨는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흑산도의 하늘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호소문을 행사가 끝난 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막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연말까지 항체 형성 수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전 농가에 백신 비용 100%를 보조 지원하고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사육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9월 현재 11만 7천 마리를 검사한 결과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가 98.1%, 돼지는 74.2%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가전 산업 육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한국공기산업진흥회 출범식과 현판식을 갖고 공기산업의 신제품 개발은 물론 상생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니아 딤체와 오텍캐리어 등 56개 기업체가 가입한 공기산업진흥회는 신제품 발굴과 표준 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국가 공기산업 발전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해외 시장에도 공동 진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대개 이 소설 즈음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더 추워지기 마련인데요. 절기상으로는 이렇지만 오늘부터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주말 동안에도 낮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니까요. 이 점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는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지만 오전 중에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한때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요일 비 소식만 아니라면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 걱정도 없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현재 영상권으로 기온이 훌쩍 올랐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3.7도, 담양 4.9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6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더 높게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 분포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 19도, 강진도 19도로 예상되고요. 구리의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찾아온 반짝 추위는 화요일부터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